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내이사 신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윗니 뼈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틀니가 불가능한지 문의를 하셨어요. 네. 이제 윗니에 틀니를 오랫동안 쓰시다 보니까 아마 뼈의 그 협설폭, 예, 폭도 좀 줄어들고 아마 상악동 쪽에도 뼈가 없으신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임플란트 틀니는 최소 아래에 제가 2개 정도 심으면 단단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뼈의 재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로 단단한 뼈라서 2개 정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잘 견디는 편인데요. 위쪽 같은 경우는 뼈의 재질이 많이 무른 뼈예요. 그래서 땅으로 비교하자면 아래쪽은 굉장히 단단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에는 모래 같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위에 임플란트를 2개 심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 망가집니다. 그 2개의 임플란트가 이제 틀니의 움직임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최소 4개에서 6개 정도는 심어야 임플란트 틀니에 보강이 되는데 뼈가 많이 위축된 경우라면 앞니 쪽에는 6개를 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금니 쪽에다가 심는 게 뼈의 폭이 좋기 때문에 봐드리는데 그렇게 6개 정도를 심기 위해서는 또 상악동이라는 곳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악동 내 상악동 볼 이식 수술을 통해서 뼈를 얹으면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도 6개 해야 되고 상악동 내 골이식 수술도 해야 된다면 아예 임플란트 틀니 말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에 같은 경우 뼈가 약하다면 임플란트 틀니를 권해드리기보단 그냥 기존 틀니를 잘 만들어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만히 있어도 어금니 하나가 많이 시려서 겉이 시린 게 아니라 어금니 내부 쪽부터 시린 느낌이 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제 딱 봤을 때 집에서 봐도 딱히 까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막 시렵다고 하시면 그 이유는 보통 2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치아 옆부분에 치경부 굴곡파절, 정확한 명칭은 치경부 굴곡파절이고요. 혹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옆이 좀 파이기 시작하면 치아 속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시린 느낌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2번째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크랙, 균열이 생겼을 때도 그 치아가 씹을 때마다 좀 불편하고 치아에 자극이 간 경우죠. 그런 경우도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2가지 다 미세해서 집에서 혼자 파악하기엔 충치처럼 까맣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혼자 파악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편하시다면 치과에 오셔서 검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곳을 씹다가 앞니에 약간 금이 간 것 같은데 통증도 없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치료를 해야 하나요? 실금이 생겼지만 치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최근에 발견된 실금이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환자분이 앞니가 위아래로 많이 닳아 있는 경우라면 그 균열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앞니를 이렇게 쓱쓱 할 때 많이 닿고 평소에 이갈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균열이 자체로 멈춰있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씌우든지 라미네이트 하든지 그런 형태의 보철적인 치료를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금간 부분을 붙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원래 우리 치아가 발생될 때, 생길 때 범랑질이라는 층이 한 층으로 같이 나온 거라서 그게 일단 쪼개지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그 상아질 내부까지 균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금니라면 균열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금니 생겨있는 모양상 약간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밥을 먹는 동작만으로도 이 치아에 쪼개지는 균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서 어금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균열이라면 좀 치료를 늦추시는 것보다는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중에서도 혹시나 환자분이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안 무는 습관이 있다든지 혹은 딱 거울을 봤는데 턱이 많이 발달되신 분, 씹는 힘이 센 분, 전체적인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균열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을 해 보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 중인 40대입니다. 치아가 전체적으로 약간 나와 있는 돌출입의 느낌인데 전체 임플란트를 하면 기존 치아처럼 돌출입 형태로 하나요? 아니면 반듯한 형태로 되나요?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기존 치아보다는 위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임플란트를 하면 치아 위치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안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환자분의 앞골 관계는 바뀌지는 않아요.
그걸 바꾸려면 양악 수술을 하셔야죠. 이건 일종의 성형 수술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돌출감은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 뼈가 심하게 어긋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개선하는데 한계가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편적으로 반듯해져요? 아니에요? 말씀을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지금보다는 개선될 소지는 분명 있지만 환자분의 기대치가 높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치료 중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예를 들어서 나 정말 임플란트를 다 할 건데 정말 더 완벽하게 더 내가 기대치는 더 높아라고 하면 정말 양악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교정 치료와도 좀 비슷한데요. 교정 치료도 치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선을 벗어나는 정도라면 악교정 수술, 양악 수술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임플란트로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도의 차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치과에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